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강동군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군은 동쪽은 성천군, 서쪽은 대동군, 남쪽은 중화군과 황해도 수안군, 북쪽은 순천군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대동강의 지류인 능성강을 사이에 두고 중화군과 수안군에 접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길이는 약 22km, 남북의 길이는 약 32.5km로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면적은 668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944년 현재 84,400명, 1계읍 5계면 110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군청 소재지는 승호읍, 승홀이었습니다. 강동군은 산하가 수려한 고장으로서 중국의 서주 36동천을 방불하게 한다는 3등 8경의 하나인 3등면 남강에 36동천의 경승지가 있고 인심이 후에 황학정에 얽힌 아름다운 고사를 남기고 있는 고을입니다. 원래 강동군은 조선시대부터 강동과 3등 등 두 고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는 승호읍이 가장 컸는데 아마도 이곳에 시멘트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해방 당시의 강동군이 평양시의 강동군, 삼석구역, 승호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승호구역은 황해북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이란 이름은 대동강의 동력에 위치함으로 얻어진 것이나 일부 지역은 대동강 서쪽에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것은 아닙니다. 강동군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인 평양과 가깝기 때문에 일찍부터 평양의 선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수량이 풍부한 대동강이 강동군을 관류하고 있어 이 고장 발전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였습니다. 대동강 상류를 서강이라고 하였는데 이 서강과 대동강의 중요한 지류인 남강에 합류하는 지역에 강동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동강은 수은의 편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족도 평야를 이루어 농업이 발달하였고 강안에는 경승지도 많았습니다. 강동군의 또 다른 특징은 풍부한 지하자원입니다. 대동강 중류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석회암이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호읍 만달산은 양질의 석회암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시멘트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군에는 양진의 무연탄 매장량이 많습니다. 승호, 삼등, 원탄, 강동 등 각 읍면에 탄광이 산재하여 평안남도 탄전의 동부 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 탄전지대와 평안남도 북부지역 탄전지대를 연결하는 평양 덕천 간의 철도가 강동군을 통하여 광공업 운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군은 동부 산간지대와 서부 평원지대가 접속되는 지역이라서 예로부터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평안남도 14개 군 중에서 면적으로 보면 제일 작은 군이지만 인구수는 중간에 속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은 강동군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강동군은 인근 지역으로 갈갈이 분리되어 옛 고향의 흔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평양인민위원회 산하 강동군 인민위원회가 강동면 아달리에 자리를 잡고 군 행정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노동당으로 이름이 바뀐 공산당이 있어서 모든 행정을 지시 감독하였으니 공산당이 말단 지방행정까지 직접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동군은 공산당 책임자가
매우 악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때문에 농업현물세 징수 과정에서나 소비조합을 통한 양곡 강제 수매 사업 과정에서 매우 혹독한 양곡 징수를 당하였습니다. 해방 후 3년간 강동군 농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매년 춘궁기에는 그야말로 초목금피로 연명을 해야 할 지경이었으니 다른 지방보다 타격이 심하였습니다. 식량뿐 아니라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굶주리고 헐벗었던 강동 군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무시로 호출되는 노력동원, 공산당의 선정과 사상 주입을 위한 수많은 학습회, 독보회 때문에 그야말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시 강동군 주민 생활의 참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색경죽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색경이란 거울을 뜻하는 말로서 죽에 곡물이 적게 들어가 거울같이 비친다고 하여 생긴 말입니다. 또 죽으로 주식을 하게 되니 김일성 때문에 죽만 먹게 되었다고 김일성을 죽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을 전후한 강동군에 관해서는 강동면 출신 최병삼님께서 2001년 평남민보 8월호에 게재했던 고향회고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강동읍은 평양에서 원산에 이르는 국도를 따라 길게 뻗은 약 10리길 좌우의 아담한 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동 고을 뒤에는 당군 묘와 연관 지어지는 아사달 산에서 연유한다는 아달산이 수려한 자태로 마치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을 앞에는 더러운 세상사를 씻어버리라는 듯이 맑고 깨끗하다는 이름 그대로 수정천이 흘러서 대동강과 합류합니다. 강동읍의 모가지라고 할 수 있는 목당 거리에는 안씨와 김씨들이 모여 포수촌을 이루었습니다. 철만 되면 노루, 멧돼지 고기의 공급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내내 따뜻한 목달거리 샘물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겨우내 밀렸던 빨랫감을 머리 위에 이고 둑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2, 3년에 한 번씩 물을 빼내었는데 흙탕물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잉어잡이로 떠들썩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고향을 추억하면 누동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맑고 깨끗한 수정천변인데 금잔디 같은 자연잔디가 곱게 깔려 있어 각종 축구대회를 열었고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놀이터였습니다. 이 푸른 잔디 위에서 뛰어놀다 그대로 수정천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울가 백양나무 아래에서 왁자지껄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 수정천변에는 땅콩밭도 많아 땅콩서리도 재미있었습니다. 수정천을 건너 솔골에는 맷 대추나무를 뜻하는 살매기를 따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 솔골을 지금 북한에서 하송동, 상송동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능경대라는 몇 갚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 암석으로 된 학년별 뜀틀대가 있어 여름철 한 더위에는 어른애 할 것 없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시원하게 피서 한 철을 보냈습니다. 강동읍은 아달리와 칠포리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 칠포리에 접어들면 우측에 허시집 면옥이 있어 여기서 시원한 냉면을 먹던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허시집 큰딸이 지금 이곳에서 강서군 출신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건만 그 냉면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칠포리는 당군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당군능이라고 하지 않고 당군묘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소설가 이태중과 춘원 이광수의 기행문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군묘는 현재 북한에서 말하는 문흥리 산 등성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칠포리 뒷동산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당군릉은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아달 공민국민학교와 강동 중학교 시절의 추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동 아달 공민초등학교는 어머니 품 같은 아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아늑하고 조용해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아달산 정점에는 알맞은 크기의 평지가 있어 씨름놀이도 하고 우거진 참나무 밑에서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는 등 동심의 나래를 힘껏 펼친 곳이었습니다. 내 고향 강동읍은 겨울에 왜 그리 춥고 눈이 많이 내렸는지 눈만 오면 학교 운동장 제설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즐거웠습니다. 국민학교에는 벚꽃과 오디나무가 많았는데 휴식 시간에 오디를 먹고 붉은 입술을 하고 교실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외정시대 경찰서와 1인 소학교 교사를 개조한 강동중학교는 개교 초에는 강동면은 물론이요 봉진면, 고천면, 그리고 원탄면에서도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동읍 어르신의 추억을 바탕으로 해방 당시의 강동 지역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해방 당시 강동군의 주요 관공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동군청, 강동군 농민회는 강동군 아달리에 있었습니다. 승호읍 사무소는 승호읍 승호리에, 강동읍 사무소는 강동읍 아달리에, 삼등면 사무소는 삼등면 봉우리에 있었습니다. 또 원탄면 사무소는 원탄면 상리에, 고천면 사무소는 고천면 열파리에, 봉진면 사무소는 봉진면 한왕리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 군청 소재지의 강동경찰서, 전매서, 평양지방법원 출장소, 연초경작조합, 식량영단, 미국 출장소 등이 있었습니다. 우평국과 금융조합은 강동, 승호, 삼등 3개소가 있었으며 각 면에 경찰관 주재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등면에서만은 예외적으로 봉의리, 성름리 등 2개소가 있었습니다. 1938년 통계에 따르면 강동군 인구는 12,675세대에 67,700명이었는데 이 중 농업인구는 63.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자작농이 24.4%, 자작 겸 소작농이 22.5%, 소작농이 53.1%였습니다. 강동군에서 농민의 참상이 어떠하였을까 짐작이 됩니다. 농경지를 살펴보면 1938년 현재 논이 전체 농지의 2.3%에 불과했으며 밭이 97.7%를 차지하였습니다. 강동군은 동북쪽으로 북대봉 산줄기와 지맥이 뻗어내려 해발 526m 태을덕산 같은 높은 산이 솟아있고 중앙부에도 그 여맥이 미쳐 대체로 산지가 많으나 서쪽에는 대동강이 북에서 서남으로 흘러 낙랑준평원이 전개됩니다. 이 평야는 비교적 토지가 비옥하고 관계시설도 잘 되어 있어 중요 생산지대를 이루며 주요 주거지대가 됩니다. 북쪽으로 강동면의 진산인 대박산은 산세가 가파르고 봉우리가 많아 아름다우며 남쪽 기슭에 당군릉이 있습니다. 서북쪽의 진산인 봉화산에는 봉화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만달산이 있는데 곳곳에 굴이 있고 영천이 샘솟으며 약초와 버섯이 많이 납니다. 서쪽으로는 손자산, 진사봉 등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봉두산, 제석산이 있습니다. 하천으로는 수정같이 맑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수정천이 만류제를 거쳐 서강으로 들어갑니다. 서강은 군을 남북으로 관류하며 대동강의 상류에 해당합니다. 남쪽으로는 남강이 서쪽으로 흐르는데 삼등에서 능성강이 되어 계속 서쪽으로 흐르다가 대동강의 법수에서 서강과 합류해 대동강을 이룹니다. 지질은 대체로 중생대 평안계에 속하는 석회암으로 석탄의 매장도 많을 뿐만 아니라 카르스트 지형을 이루어 도처에 동굴과 종유동이 형성되어 있어 이 지방에 독특한 경관을 이룹니다.
내륙 지방에 위치하므로 겨울에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산맥이 없어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연평균 기온 7.3도, 1월 평균 기온 영하 9도, 8월 평균 기도 25.2도, 연 강수량 1079mm이며 서리는 보통 10월 13일경 내려 이듬해 3월 10일에 끝이 납니다. 강동군의 역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면 문흥리의 고인돌은 강동 지방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고조선 시대의 사정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칠포리의 아달산 서쪽에 있는 능이 당군의 능묘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진위를 가릴 증빙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고구려의 세력이 강동 지방까지 미치게 된 것은 낙랑군을 몰아낸 4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만달산 기슭의 고분에서 고구려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충주 지방까지 뻗쳤던 고구려 세력이 점차 신라의 북진 정책에 밀려 마침내 668년 신라 문무왕 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뒤 통일신라의 북방 국경이 대동강 하구와 원산을 연결하는 곳으로 정해짐에 따라 강동군은 220년간 신라의 북쪽변에 위치하게 되어 북방의 호족과 겨루는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건국 후 태조가 북진 정책을 내세워 평양을 서경으로 정하고 주변에 여러 고을에 성진을 설치해 북진의 거점으로 삼을 당시에 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황해도 지방으로부터 서북 지방으로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989년 성종 8년에는 서경에 설치된 서북 면병마사의 관리구역에 편속되었습니다. 오늘날 강동군으로 부르는 지역은 고려 문종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경기 사도를 철폐하고 6현을 두게 되었을 때 강동현과 삼등현의 두 현을 합한 지역입니다. 1216년 고종 3년에 몽고군에 쫓긴 거란족이 압록강을 건너오자 강동 땅은 격렬한 전란에 휘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쫓겨온 거란족이 약 2년간 서북 각지에서 만행을 자행하던 끝에 1818년 12월 강동성에 주저앉게 되자 합진이 이끄는 1만 명의 몽고군과 완한자연이 지휘하는 동진의 군사가 이를 토벌하려고 강동성으로 진군해 왔습니다. 이때 고려는 서북면 원수 조충과 서북면 병마사 김취료로 하여금 몽고 동진의 군과 연합해 5만여 명의 거란인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때 생포한 일부 거란인을 각 도에 분속시켜 살게 한 결과 거란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강동성 싸움이 있은 지 10년 뒤부터 약 30여 년간에 걸쳐 몽고군의 고려 침략이 자행되었고 이때 강동 땅은 전란에 휩싸여 황폐해졌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뒤 전국 지방행정구역이 8도로 구분되면서 서북면으로 불려오던 서북지방이 평안도로 개명되고 관찰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강동현은 현감, 삼등현은 현령이 수령으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강동 땅은 사람이 드물게 살아 조공의 영송 및 교역을 담당하기에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이에 세종은 1438년 세종 20년과 1440년 두 차례에 걸쳐 남쪽의 하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을 서북 각지로 옮겨 살게 하는 이주 정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강동현, 삼등현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이일의 5,000명의 군사가 강동 지구에 포진했다가 평양 수복작전에 참가했으며 1811년 순조 11년에 서북지방을 휩쓴 홍경래의 난 때는 강동 현감 이진현이 강동의 군사를 이끌고 토벌에 참전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강동군의 장정들은 한말 의병운동에 적극 참여해 국권 수호의 애국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주로 3등 지방에서 게릴라식 전투를 전개해 일본 관원을 혼란시켰습니다. 하지만 지하 자원이 풍부한 탓에 일제시대에는 경제 수탈이 심해 승호리의 시멘트와 각지의 무연 탄광이 강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희생이 컸으므로 8.15 광복의 기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유물 유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면 고성리에 있는 토성인 고읍성은 한때 강동현에 치소가 있던 성터로 고려 고종 때 3년간이나 거란족에게 점거되었으며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 섬멸된 격전지입니다. 강동면 칠포리 아달산에는 둘레 136m의 거대한 능묘가 있었는데 예로부터 당군능으로 전해져 현화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한편 봉진면에는 고구려 동천왕릉으로 전해지는 한왕묘가 있으나 정확히 누구의 묘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선 선조 때 유학자인 조호익이 강동군에서 15년 이상이나 귀양살이한 유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는데 고지산의 풍례당은 제자를 가르치던 서재이고 청계서원은 강동의 선비들이 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서원입니다. 서도 8경의 하나인 삼등면에 있는 황학루는 1667년 현종 7년에 재건되었으며 주위의 경치가 아름다워 문인들의 시상을 키워주는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고천면 열파리에 있는 사각정자는 본래 서강원이라 불렀으나 중조의 부마인 여성이 송현이 열파정이라고 계칭하였습니다. 수정천의 부관에는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축조한 만류제가 있어 지역 주민의 소풍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찰로는 삼등면 가산 절벽 위에 있는 가산사가 유명합니다. 이 밖에 삼등면의 봉두산 기슭에 고려 때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독림사가 있었으며 강동면 문흥리에는 고인돌이 있어 그 부근의 지명을 고인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육 문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문헌상으로는 1672년 현종 13년에 청계서원이 건립되었고 향교가 있어 유교적 교화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구한말에는 국권수호 및 애국계몽운동의 기풍이 강동군에도 미쳐 기독교를 통해 개화 문명을 깨우친 인사들과 애국지사에 의한 교육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승호읍의 김병도와 오복원이 삼성의숙을 설립하여 이군의 근대적 중등교육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달면에 삼성소학교가 건립되어 신학문 교육에 기여하였습니다. 8.15 광복 당시 이들 사립학교를 개편하거나 공립학교를 신설해 총 6개의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말 평양으로부터 장로교가 전도되어 신흥, 숭덕, 계명 등의 기독교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강동읍에 종리원을 두었던 천도교는 민족 사상을 심어주었으며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회에서는 학술 강습소를 조직하고 자주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해 산업지대로 인한 폐쇄적인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1931년에는 명륜학원을 설치해 유교 도덕을 진작하였습니다. 산업 교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는 대체로 밭농사가 이루어져 보리, 조, 밀, 콩, 수수 등의 농산물이 풍부하였으며 양잠, 담배 재배, 추구 사역을 부업으로 하였습니다. 특산물로는 누에고치, 땅콩, 밤이 산출되었는데 땅콩은 한때 12,000석 이상 산출되어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누에고치는 강동고치라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였고 이곳 평양밤은 맛이 좋아 함종, 강서, 성천밤과 함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광업은 평안남도 남부탄전 동부구역의 주요 부를 이루며 무연탄의 매장량이 많았습니다. 동부구역의 탄전은 대략 삼각형을 이루는데
동서 26km, 남북 18km에 걸쳐 분포해 있습니다. 만달산, 강동, 삼등의 각 탄광에서 비교적 많이 채굴되었고 이 밖에 질이 좋은 석회암이 도처에 많아 스몰이 시멘트 공장의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산간 각지와 대동강 연안의 오지에는 전기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강동면 아달리의 현내장은 3일 8일장이고 삼등면 문왕리의 조양장과 원탄면 고비리의 고비장, 봉진면 봉당리의 봉진장은 1일 6일장입니다. 승호읍 승호리의 승호리장은 5일 10일장이었고 고천면 열파리의 열파장은 2일 7일장이었습니다. 조양장에서는 주로 농산물이 거래되었으며 승호리장에서는 직물과 수산물 거래가 활발하였습니다. 현내장, 승호리장, 열파장에서는 가축시장도 병설되었으며 특히 열파 가축시장은 거래가 활발하였습니다. 교통으로는 승호리에서 덕천을 이어주는 평덕선이 남쪽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다가 흥령 부근에서 북행하는데 입속, 승호, 화천, 흥령, 성름, 강동에 여러 역이 설치되어 국내 교통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습니다. 도로는 평양, 원산 간의 1등 도로가 원탄, 고천, 강동의 강면을 통과하고 평양 삼동, 사인장 열파, 강동 승호리 간에는 3등 도로가 완성되었으며 강동 삼동, 강동 사인장 간에는 등의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대동강의 수우는 뗏목과 신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이 밖에 산수가 아름다운 강동구는 조선시대에 강동지역에서는 강동팔경, 삼등현 일대에서는 삼등팔경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읍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승호읍, 군의 서부에 있는 읍으로서 면적은 8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944년 현재 1만 8천명, 읍 소재지는 승홀이었습니다. 본래 만달면이었으나 1941년 승호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동북쪽 끝으로 흑룡산이 원탄면과 경계를 이루고 서부 중앙에는 만달산이 있습니다. 하천은 능성강의 서류에 남강이 되면서 중화군과 경계를 지납니다. 삼등면까지 뻗은 남부 탄전을 대성리와 신장리 지역에서 일본인 회사가 개발했는데 채탄의 일부는 발전용과 시멘트 공장용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공업으로는 승홀이 시멘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교통은 평원선이 남부를 통과하고 평양과 삼등 간의 평등선 3등 도로가 중앙을 관통합니다. 교육기관으로 삼성의숙이 항일 애국 정신을 고취하며 신교육 운동을 펴다가 일제히 탄압으로 폐쇄되고 공립학교에 흡수되었습니다. 총 13개 리가 있었습니다. 강동면, 군의 동부 중앙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6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만 3천명, 면 소재지는 아달리였습니다. 북쪽에는 대박산이 있으며 성천군에서 발원한 수정천이 면 중앙을 서북류해 고천면에서 서강과 합류합니다. 무연 탄광과 금광이 있었으며 천연 슬레이트, 공작석 등도 생산되었습니다. 교통은 평양 원산 간 1등 도로가 면의 중심을 통과하고 평덕선이 동쪽 주변을 지나갑니다. 칠포리의 대박산 중턱에는 종유석과 석순으로 이루어진 청계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적으로는 칠포리 아달산 서쪽에 주위 약 136m나 되는 당군 능묘가 있는데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면서 성역화 작업을 추진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고지산 밑에는 조호익이 제자를 가르쳤다는 서재 풍래당의 예터가 남아있고 칠포리에는 1672년 현종 13년에 창설된 청계서원이 있으며 금곡리에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남쪽에 제석산이 있는데 산 아래에는 제석사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1907년 김상중과 김성숙이 광명학교를 설립해 항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며 민족운동을 전개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국민학교에 편입되었습니다.
총 18개의 리가 있었습니다. 고천면, 군의 서북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4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7,300명, 면 소재지는 18위입니다. 서쪽 중앙에는 손자산이 솟아있고 대동군과의 경계에는 국사봉이 있습니다. 동부 중앙에는 서강이 남북으로 관리해 원탄면으로 흘러들어가며 동쪽 중앙에는 수정천이 흘러들어 서강에 합류됩니다. 교통은 평양 원산 간 1등 도로가 동부를 관통하며 여기서 분기한 도로가 순천군으로 통합니다. 위적으로는 동쪽 서강변에 사각정자로 만들어진 열파정이 있습니다. 그 뒤로 병풍산이 둘러져 있으며 강 건너 서쪽에는 손자산이 높이 솟아 있어 절경의 명승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성리에는 둘레 1745m의 토성이 있는데 성의 서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절벽이며 북쪽은 극경사의 산이 있고 남쪽에는 수정천이 흘러 자연의 요새지를 이룹니다. 교육기관으로 국민학교 3개가 있었으며 총 17개 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봉진면, 군의 북단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74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100명, 면 소재지는 한왕리입니다. 동쪽으로 현명산이 성천군과 경계를 이루며 그 남쪽으로 취봉산이 경계를 이룹니다. 광업으로 봉당리에 철광이 있고 하단리에서 대리석이 산출되었습니다. 교통은 3등 도로가 북부를 통과합니다. 위적으로는 한왕리에 고구려 시대의 토청인 한왕묘가 있고 고성리에는 고성지가 있는데 서강의 넓은 구릉지대 곳곳에 석축의 흔적이 있으나 축조 연대는 알 수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서강변의 암벽에는 광굴이 있는데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 때 강동 현감 홍내범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면서 가족들을 이곳에 피난시켜 난을 피함으로써 이 굴을 관청의 굴, 즉 광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2개교가 있으며 총 19개 리가 있었습니다. 3등면, 군의 남부 동단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15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2,500명, 면 사무소는 봉의리에 있었습니다. 남쪽에 봉두산이 있고 서북쪽에 재령산이 있으며 북쪽에는 시루봉, 함지봉이 있고 중앙에는 해발 852m 흑령산이 있습니다. 문성강이 서류에 능성강이 되어 황해도 수왕군과의 경계를 지나며 봉화산에서 바로 난 아차천이 서남류해 능성강과 합류합니다. 능성강 기슭에는 1666년에 건립한 황학로가 있고 그 밑으로 앵무주가 펼쳐져 있으며 건너편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데 벽면에는 시인과 묵객들의 묵훈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능성 강변에는 강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36곳의 경승을 이루어 36동천이라 부르는 명승지가 있습니다. 원봉산 중턱에는 종유석이 천태만상으로 달려 있으며 지하금강이라 하는 종유굴이 있습니다. 사단리 산상에는 능성진이 있는데 지금은 성터만 남아 있으며 태잡리에는 고성지가 있는데 성곽이 426m로 석축이 군데군데 남아있고 남쪽에는 성문이 있어 성문리라는 동명이 생겨났습니다. 성 안에는 절터가 있고 밭을 갈 때 솥조각, 화살쪽 등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쪽 봉두산 동편 기슭에 고려 때 세운 독림사가 있고 그 옆으로 한 줄기의 폭포가 있어 경관이 빼어나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구룡산에는 용복사가 있으며 가산에는 가산사가 있습니다. 광업으로 3등 탄광이 있으며 천연 슬레이트도 다량 채석되어 평양으로 반출되었습니다. 공업으로는 제지 공장이 태잡리에 2개, 영대리에 1개 있었고 봉의리에는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교통은 평등선의 3등 도로가 중앙을 관통해 성천으로 이어지고 평덕선이 중앙을 통과하였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1907년 설립되어 항일 애국사상을 고취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신광학교가 있었으나
일제히 탄압으로 공립국민학교에 흡수되었습니다. 총 26개 리가 있었습니다. 원탄면, 군의 서부 중앙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1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만 600명, 면 사무소는 상리에 있었습니다. 동남쪽에는 흑룡산이 승호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에는 봉황산이 서강을 굽어봅니다. 하천은 양덕과 맹산에서 발원한 물이 성천에 와서 비루강이 되었다가 서류에 서강이 되어 면의 중앙을 지나 대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교통은 평원선 1등도로가 면의 북변을 통과합니다. 국민학교 3개가 있었으며 총 17개 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강동군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